자, 학생 여러분, 저 1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열처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또다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높아심에서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조금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그 샤민시에서 나온 책 9페이지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부터인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인문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나 다른 계열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말이죠, 이 열처리 수업 들으면 굉장히 난해할 겁니다. 특히 요즘 세대들은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한자라든지 그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술 부분에 사는 것, 즉 이과 부분에 사는 용어는요, 문과에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학하고 과학을 잘 하려면 이 용어부터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용어가요, 여러분은 지금 보면 우리 세대들이 한자도 조금 체계적으로 안 배웠고, 영어도 아직까지 일반 영어지 이 전공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실제로 지금 접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또 이제 이 지금 시험을 치고 이러려면은 그 항상 시간에 쫓기더라고요. 요즘 다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이 많이 쫓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이해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저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좀 집중을 해주시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9페이지 10번부터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가스 침탄제. 가스 침탄제는 뭐냐? 가스 침탄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철강 재료를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고로로 생각하겠지만은 절로 제강로에서 이렇게 이제 불순물을 제거해서 만든 것이 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은 강재료예요. 그 강재료도 탄소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적게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강에 탄소가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면, 탄소가 적으면은 이 재료가 좀 연합니다. 그런데 질겨요. 그리고 탄소가 많으면 강도는 높은데 이게 어떤 데는 충격 같은데 좀 파괴가 잘 일어나요. 취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료를 볼 때 요즘 이중 재료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요, 그 어떤 데 보면은 열에서 어떤 그 물 데폈거나 이랬을 때 전에 스테인리스 어떤 그 재료로 하면은 그 자체가 뜨거워지는데, 요즘 보면 이중 조직을 많이 만들어요. 안에는 열이 잘 통하고 밖에는 열이 안 통하는 거, 이렇게 이중 조직으로 해주면은 뜨거워도 여러분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강 재료를 이중 조직으로 만들고자 할 때, 그래서 강이 연강을 가지고 오면은 중심부에는 연합니다. 잘 깨어지지는 않는데 표면이 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닳거나 이래요. 그래서 표면만 이렇게 좀 단단하게 해주고자 할 때는 뭐냐 하면은 탄소를 침투시켜 줍니다. 탄소를 침투시켜 주는데, 가스로서 표면을 침투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가스 침탄제라고 합니다. 그 가스 침탄제에는 여러분 지금 요 일산화탄소, 메탄, 프로판, 요게 대표적인 겁니다. 일산화탄소, 메탄, 프로판, 요게 대표적이에요. 요거는 가스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표면에 침투시켜 주는 겁니다. 굉장히 요거는 좀 효율적이고 그렇겠죠. 그런데 요게 이제 표면을 잘 침탄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 밑에 있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침탄제가
요거 고주파보다 고체를 먼저 하겠습니다. 고체는 뭐냐면은 약 3 내지 5mm 목탄 조각입니다. 그 우리 숯 같은 거 봤죠, 그죠? 목탄을 넣어 가지고 이걸 이제 표면에 탄소를 침투시키는 것이 고체 침탄입니다. 근데 고체는 숯이니까 가스처럼 균일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탄을 잘 하기 위해서 뭐냐면 침탄 촉진제를 줍니다. 그 침탄 촉진제가 대표적인 것이 탄산바리움하고 탄산나트륨인 그 탄산소다. 그래서 탄산바리움, 탄산소다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 여러분 이 학생이 여기에 보니까 탄산바리움도 생소한데 BaCO3, 탄산소다도 생소한데 Na2CO3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 지금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고는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죠? 음영 처리가 돼 있잖아요. 요걸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참고로 두고요. 요 이제 용어를 그래서 제가 좀 상세하게 합니다. 용어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 형식으로 CBT 대비 사지선다로 많이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때 보면은 이런 보기가 나오면은 고체 침탄제 문제가 나오면은 이 앞부분을 한번 더 봐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은 60문제에서 36문제를 맞으면 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열처리 기능사 시험이 1회는 이미 거의 지나갔어요. 2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월 31일부터 4월 한 초순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때 치려면 이걸 반복을 많이 해줘야 된다. 문제는 풀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래도 내가 정 모르겠다 싶은 것은 이 앞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넘어와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집중을 했으면은 줄을 끄어놨든가 이런 문제를 보면 이게 답이구나 하는 걸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고체 침탄제는 이런 걸 쓰고요. 온도는 약 900 내지 950도씨로 몇 시간 동안 가열을 하면은 그 표면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전체가 아니고 표면에 이제 탄소가 침투되면은 이 재료가 이중 조직이 되는 거예요. 내부에는 질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충격에도 잘 안 깨지고 표면은 단단한 물체가 왔다 갔다 닿을 때 마모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침탄이라고 하는데, 자, 가스 침탄하고 고체 침탄을 했고, 그 다음 거꾸로 침탄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고주파 담금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알아두세요. 고주파를 이용해 가지고 금속을 녹이거나 담금질할 때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고주파 담금질 할 때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탄소가요 보통 보면 여기에서 이제 0.35, 0.5% 이 부분이 여기에 많이 나오는데 이 하면 그 강을 조질한다. 앞으로 이제 아변을 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조질아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용어가 어려운데요. 조질 탄소. 조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이게 템프링입니다. 나중에 요것도 또한 템프링은 뜨임을 하는 건데, 조질이라는 건 여기 한자로 해놨는데, 여러분 좀 귀찮지만 요걸 한번 보세요. 조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집중을 왜 해야 되냐면, 조질이라는 건 뒤에 질은 질입니다. 앞에 조는 질을 조절해 준다. 그래서 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한자 용어 같은 거는 엄밀히 말하면 있죠. 일본 기술 용어입니다. 우리 기술이 일본에서 많이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조질 탄소광 요걸 고주파 전류로 표면만 가열한 후에 물을 뿌립니다. 검냉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항상 알아두세요. 내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대장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낫 같은 거 농기구를 열을 가해 가지고 모루나 해머로 때려 가지고 때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단단하게 해주는데 그걸 이제 단조라고 합니다. 단조. 여러분 풍력 발전 있죠? 그 위에 그 날개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단조로 합니다. 단조. 그래서 이게 이제
열 처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대장간을 한번 보면은 그게 이제 열을 가하고 물에다가 담급니다. 물에 담그는 게 굉장히 급속하게 냉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일 단단한 조직이 된다. 첫 시간에도 마르텐자이트가 된다고 그랬죠. 예, 요 고주파는 요렇게 합니다. 요거는 다량이고 연속적 담금질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공구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구강이라는 뭐냐, 강에다가 강 그 자체는 보통 보면은 그 탄소가 적을 때는 좀 연하거나 탄소가 많을 때는 잘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합금원소를 넣어가지고 단단하고 치밀하게 만든 게 공구강이에요. 우리 보통 보면은 뭐 스패너나 뭐 여러가지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 그게 전부 다 공구강이에요. 공구강. 요것도 이제 가공용 공구 제작에 사용되는 강 재료인데 용도에 따라서 탄소 성분을 주로 넣어가지고 열 처리해가지고 만든 것이 탄소 공구강이고 그것보다는 아주 다용도로 많이 쓰고 그 질이 좋은 걸 하려면은 합금원소, 특히 텅스텐이나 바나듐이나 크롬이나 이런 원소들을 넣어가지고 단단하게 해주는 그 합금 공구강이 굉장히 고급 재료 우수합니다. 그래서 탄소 공구강도 있고 합금 공구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꼭 좀 알아두시고 특히 합금 공구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고속도강. 이 고속도강은 앞으로도 이게 이제 제도에도 나오고 자주 나오는데 SKH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다이스강, 그 다음에 단조용강. 아까 단조용강은 때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때려서 하는 건데, 요즘 이제 보니까 현대중공업 같은데 그렇게 이제 엔진 같은 거 단조를 내가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걸 자꾸 이제 계열회사, 하청회사로 넘기고, 요번에 울산에 그 현대자동차 공장이 엔진 공장이 있었어요. 엔진도 그 단조를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것도 이제, 없앤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기자동차 공장으로 변환하면서 이게 없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은 다른 하청 회사로 보낸다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단조도 우리 여기에는 이곳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은 조선소나 자동차나 이런 데서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14번 광휘열처리라고 합니다. 광휘열처리. 이거는 Bright Heat Treatment라고 하는데 쉽게 하면 광이 난다 이 말입니다. 휘는 빛날 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어를 알면은 굉장히 쉬워요. 광휘는 한자로 빛광자고 빛날 휘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광택이 나는 걸 말하고 영어로는 bright라고 bright 밝게 빛난다. 그래서 이 광휘열 처리는 어쨌든 광택이 나는 강품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광택이 나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강은 참 많이 쓰이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산화가 잘 됩니다. 열을 가면 산화가 잘 되거나 또는 어떤 데는 이제 탈탄도 막 됩니다. 그래서 산화 탈탄을 방지하는 것이 광휘열처리다.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여기에서도 뭐 이 열처리는 환원성, 중성 분위기, 진공로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또 자체적으로 하고요. 광휘열처리는 요번에 개념적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광휘열처리는 담금질 풀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담금질이라는 용어가 있고 풀림이라는 용어인데 요것도 우리가 한번 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옛날 서울대학 공대 기계과 염영아 박사님이 만들었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말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안 쓰더라고요. 담금질은 뭡니까? 물 같은 데다 담근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나는 이걸 저도 이제 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염영아 박사 책을 보면서 담금질이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 말 하나만 들으니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풀림은 이거는 풀어준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는 어닐링인데 풀어준다는 거예요. 담금질을 하면 막 갑자기 물에다 담그거나 이러면 그게 충격을 받아요. 단단해지기는 단단해지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부에 어떤 이 조금 긴장이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느냐 하면 풀림을 해가지고 온도를 또 올려줘 적당히 풀어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싱 선수들이 복싱을 하다 보면 눈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충격을 받으면 멍이 들죠, 그죠? 그럼 그걸 이제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못 봤을 겁니다. 어쨌든 요즘 약이 좋으니까 약으로 문질러가 풀어주구나. 옛날에는 그 풀어주는 건 뭐냐면 달걀 따뜻하게 해가지고 막 풀어줬어요. 풀림입니다. 이거 우리말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요런 걸 알아두시고, 자, 내가 너무 여기에서는 이제 용어 설명 이걸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보세요. 여러분 책이 있으니까, 그죠? 구상화 풀림. 이제 풀어주는 풀림인데, 풀림 중에서도 이 구상화 풀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상화라는 거는,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만, 한자로서 둥글다라는 거예요. 둥글다라는 거. 그게 뭐냐면은, 탄소가 많은 강이나 주철에는 그 흑연이 있어요. 그게 편상흑연이 돼 있어요. 길쭉하거나 넓적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단단한데 충격을 받으면 잘 깨져요. 그러니까 좀 안 좋죠. 그래서 이 풀림을 하면서 이걸 둥글게 해준다. 그렇게 흑연을 둥글게 해주니까 이거는 충격을 받아도 잘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계 같은 데 많이 씁니다. 소성가공, 절삭가공은 잘하는 거고, 소성가공, 우리 금속은 소성이다. 소성은 뭐냐 하면 어떤 재료에 힘을 가해가지고 늘어뜨리거나 모양을 바꿨을 때 안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한 모양으로 그대로 있는 것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이 많이 쓰입니다. 만약 고무를 늘여가지고 다리를 만들었다면 그건 본래대로 흔들려 돌아가겠죠. 그런 걸 우리는 쉽게 말하면 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은요, 소성가공, 소성가공이라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성가공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소성가공, 절삭가공을 쉽게 하고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철강 속의 탄화물 구성화하는 탄화물을 둥글게 해준다. 이 여러분 한자가 좀 약하더라고요. 둥글 구자입니다. 야구, 축구, 농구공 다 둥글죠, 그죠? 구상하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금속 재료 재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결정. 결정성, 이제 금속을 녹이면 있잖아요. 이 원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그냥 뭐 강제로 냉각시키거나 이제 그 다음에 온도가 떨어지면 이게 결정이 생깁니다. 금속은 고유의 결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금속 재료를 한 번 할까 소성 가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공을 해버리면은 이 결정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풀림 처리하면 열을 싹 가하면은 거기에서 회복이 돼 가지고 이제 이 결정이 새로 생기는 것을 우리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뭐 용어는 결정성 물질, 적당한 용매 용해 후 적당한 방법으로 다시 결정으로 석출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결정이 나오는 고체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석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영어를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액체에서 고체가 이래 고체에서 고체가 나오는 석출이라고 합니다. 액체에서 고체가 나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정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석출 알아두세요. 재결정은 결정이 파괴가 됐잖아요. 온도를 가해가지고 다시 결정이 새로 고체가 나오는 것을 우리 석출이라고 한다. 자, 간접 변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태라는 건 여기에 뭐냐면 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금속 재료하고도 관계되는데 상태도 할 때도 나오는데 어쨌든 상이 변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조금 시간이 가면은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즉 뭐냐면은 간접 변태는 뭐냐면 알파상이 베타상으로 변태할 때 한 개의 알파상이 몇 개의 베타상으로 변한다. 요게 이제 상태도 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알파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 강은 있잖아요. 순철은 저온에서는 알파상이 나옵니다. 요게 베타상으로 변태할 때는 탄소 강은 베타상이 없습니다. 베타상으로 변태할 때 한 개의 알파상이 몇 개의 베타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변태라고 안 하고 간접 변태라 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포스코나 이런 데서 갈바나이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철은 부식이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부식을
철은 다 좋은데 부식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표면 부식 방지를 위한 용융 아연 도금. 아연은 낮은 온도에서 녹거든요. 철은 1539도에서 녹는데 아연은 한 400몇 도에서 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녹여가지고 표면에 이제 입히면은 산세라고 합니다. 산세척.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산세를 영어로는 애시드 피클링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기술 용어는 또 줄임말이 많아요. 산세라 이 말은 요 뒤에도 있지만 산세척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 여기에 산세척이라고 한자를 써놨죠. 여러분 한자 이거 써보라는 게 아니고 요 산세는 요즘 찾으면 잘 나오잖아요. 그죠? 산세척을 줄임말이구나. 산을 이제 씻어내는 거구나. 요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처리하게 어쨌든 그 철은요 공기와 겹쳐요. FEO 산화가 많이 됩니다. 그걸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스케일. 요걸 그래서 요게 강한 염화 아연에게 침지하고 침지란 말은 담근다는 겁니다. 담그고 건조 후 다시 약 490도씨 이하로 유지되는 영융 아연조라는 말도 앞으로 많이 욕조 같은 거 있잖아요. 욕조. 그걸 조라고 합니다. 그 침적시키는서 이제 그 아연을 입히는 겁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갈바나이징은 아연을 도금한 것이다. 알아주세요. 프로판, 우리 프로판 많이 쓰이죠. 영어로는 프로페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액화석유가스입니다. 파라핀계인데 분자식은 C4H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영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한 페이지를 가지고도 지금 한 20분이 지났네요. 자, 영어 설명할 때는 제가 조금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이제 좀 집중을 해가지고 다시 조심 깊게 조심하면서 자꾸 이제 읽어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3교시 시간에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